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 등에 따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지사를 유죄 판결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는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한 탄원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등의 명단 공개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지 하루 지난 17일 이재명 유죄 판결이란 제목의 청원이 제기됐다. 글을 올린 이는 이재명 사건을 무죄 판결한 사법부를 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보니 이 나라에는 사법부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에 잘못하고 사법부는 정법대로 이재명의 재판 판결을 유죄 판결하여 주시기를 온 국민이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어 해당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도 관련 기관의 입장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청원은 제기된 지 사흘이 지난 20일 현재 90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지사의 1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친여 성향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 탄원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게시글을 통해 공당이 게임비리 관련 범법 혐의자를 비호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한 것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것 같다며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7일째가 되는 오는 22일 안에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일정 부분 비난받을 소지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 지사의 절차 관여 행위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판결문에는 이 같은 대목이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1부 재판장 최창훈은 이를 근거로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에 대해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선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이 지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거나 폭언, 욕설을 하는 등 정신병적 증세가 있었던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지사가 재선씨에 대해 성남정신건강센터에 자문, 평가를 요청하고 평가 문건을 수정하라고 한 것도 위법, 부당한 직권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이 지사의 지시에 의해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이 재선씨에 대한 진단, 보호 신청을 한 것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직권의 범위를 다소 좁게 보고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직무범위는 물론 직권남용이 어디서부터 성립되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치열하지 않느냐며 양승태 사법부의 정무적 판단이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에 따라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에서 무를 창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은 없고 이를 남용할 수도 없다고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환 전 대법관 측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에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연구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이 직권의 범위를 넓게 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국가기관 관계를 단절하며 사법부가 유하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부를 위해 국가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법원행정처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브레인스토밍하듯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폐해라며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혜령 국회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역 여성경제인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고 여성이 주도하는 시대는 피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남성을 우대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과 기업 활동이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는 좋은 사회를 위해 앞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이 폭넓은 분야에서 질적인 차등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지사를 임명하고 고위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늘리는 등 민선 7기 성평등 실현 노력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영역, 경제적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거점기관으로 당초 지난 2000년 1월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557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됐다. 이후 늘어나는 여성 창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원활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에 이전보다 185제곱미터가량 늘어난 742제곱미터, 약 225평 규모로 확장, 이전했다. 센터에는 보육실 10곳과 12명이 입주 가능한 개방형 공동실을 갖춰 입주, 여성 기업인들의 안정적 창업과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창고 등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187.6제곱미터 규모의 공용 전시 코너도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교육 훈련, 연수 프로그램, 여성 기업인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및 국내외 판로 지원, 경영회로 상담,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 북부 여성기업 7개사가 입주를 확정한 상태이며 3개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입주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 0312112235로 문의하면 된다.